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의사 한백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 상담을 이어가고 있죠. 제가 의사로 살면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참고 살아야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의사였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통증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요. 80세 넘은 환자분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계단을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60대인데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올바른 관리의 차이였습니다. WHO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노인의 절반 이상이 통증과 만성질환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요.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놀라운 방법 말이죠. 오늘은 약도, 주사도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관리법 영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법입니다. 발바닥의 파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한의학을 공부한 후배 의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말이에요. 선배님, 발바닥 파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효과 있어요. 그때 제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걸로 환자를 속이면 안 되지. 하지만 그 후배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결국 호기심에 몇 명 환자분께 권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여성분은 무릎 통증으로 10년을 고생했어요. 진통제를 매일 드셨지만 위장이 망가졌죠. WHO 역시 진통제 남용이 고령층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분께 처음 발바닥 파스를 권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 가서 시도해 보셨어요. 사실 저도 반반이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5일 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밝고 환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그냥 툭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거리며 일어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 사흘 계속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어요. 그 후로 더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봤어요. 82세 남성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 권유까지 받으셨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분도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팡이를 들고는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선생님,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이제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손자랑 공원에 가서 함께 뛸 수도 있고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UNDP는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경제 지원이 아니라 통증 없는 생활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70대 여성분은 어깨가 아파서 빨래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어깨가 나을까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시도해 보셨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빨래를 널었어요. 정말 널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빨래를 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발바닥 파스가 무릎이나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의학 서적도 보고 최신 의학 논문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발바닥은 우리 몸의 지도라는 걸요. WHO 연구에 따르면 발은 신체 균형과 운동 기능의 기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땅에 닿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발이죠. 발이 흔들리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집의 기초가 무너지면 벽이 갈라지는 것과 같죠.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해요. 무릎만 보지 마십시오. 발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발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어요. 특히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반사점들이 있죠. 이 반사점을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근육의 긴장도 풀리고요. 파스의 소염 성분이 이런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죠. 현대의학은 국소 치료에 집중해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보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해요. 발바닥 파스법의 핵심은 정확한 위치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시면 발바닥 중앙을 보세요. 발가락 아래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붙이시면 돼요. 허리 통증은 발 뒤꿈치 앞쪽 3cm 지점이에요. 딱딱한 뒤꿈치가 아니라 그 앞쪽 말이에요. 어깨 통증은 새끼발가락 아래 발 옆쪽이에요. 발등이 아니라 발바닥 옆면이죠. 처음에는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아픈 부위와 연결된 곳을 누르면 시큰하거나 아플 거예요. ILO 연구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막대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스를 붙일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깨끗하게 씻은 발에 붙이세요. 더러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둘째, 너무 꽉 붙이지 마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셋째, 하루에 6시간 이상 유지하세요. 그래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붙이면 효과가 더 커요.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이 회복되면서 파스 성분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스를 떼고 발을 씻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붙이면 돼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세요. 효과를 높이는 보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파스 붙이기 전 발바닥 마사지 5분이에요. 손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아픈 곳은 더 오래 눌러주고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파스 효과가 배가 돼요. 둘째,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줘요. 파스와 시너지 효과를 내죠. 시중에 파는 생강차도 좋고 직접 끓여도 좋아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20분 두기예요. 침대에 누워서 베개나 쿠션을 다리 아래 받치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부종이 빠져요. UNEP 자료에서도 고령자의 통증 관리 핵심은 혈액순환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습관은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죠.
추가로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예요. 파스 붙이기 전에 5분 정도 조격을 하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조격 후에는 발을 잘 말리고 파스를 붙이세요.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돼요.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말이에요. 하루에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과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파스는 잠깐만 효과 있잖아.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위치에 사용하면 근본적인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파스는 단순히 통증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치유를 돕는 거죠. 또 더 강한 파스가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FAO 보고서도 생활습관 관리의 기본은 적절한 강도와 꾸준함이라고 강조했어요. 중간 강도의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꾸준히 붙이는 것이 정답이에요. 강한 파스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약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발바닥에 붙이면 걸어 다닐 때 불편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세 적응돼요. 오히려 걸을 때 발바닥이 자극돼서 효과가 더 좋아져요. 양쪽 발에 다 붙여야 하나요? 아픈 쪽만 붙이셔도 돼요. 하지만 양쪽에 붙이면 균형이 더 좋아져요. 다른 약과 함께 써도 되나요? 파스는 외용제라서 대부분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80% 이상의 분들이 개선을 경험하세요. 일주일 해봐도 전혀 변화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저는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며 참고 사는 겁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WHO는 단호하게 말해요. 통증은 나이의 탓이 아니라 관리의 부재라고요.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들이었어요.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나도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소박하게 살아도 건강하면 매일이 즐거워요. 발바닥 파스법은 모든 병을 고치지는 못해요. 저도 그렇게 과장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되살릴 수는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일이니까요. 지난 5년간 이 방법을 수백 명에게 권했어요. 그중 80% 이상이 개선됐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환자분들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 간단한 방법을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알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파스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발바닥 파스법이 통증 없는 노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더 좋잖아요.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